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이 집합건물법 및 판례에 기반한 관리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집합건물의 수요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배우셨죠? 잘 모르시겠죠? 저도 이제 매번 이렇게 하면서도 이 같은 질문을 계속 받아요. 근데 집합건물법의 수요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이제 표준관리규약까지 이제 우리가 배웠는데 이게 알았어요. 이제 알았는데도 과연 이게 어떤 근거냐, 판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냥 뭐 그런 판례가 어떤 게 있었냐라는 걸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이렇습니다. 관리단 집회 절차 의결 소집 방법, 집회 의장과 의사록, 관리단 분쟁 사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한번 보는 시간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설 건물이래요. 신설 건물 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신축 분양 시부터 보는 게 낫겠죠. 분양할 거냐 볼게요. 자, 신설 건물 주택관리법, 집합건물법 제38조, 제41조의 근거래요. 자, 집합건물법 제38조 의결권, 제41조 서면. 그러면 사업주체는 부분 등기 50% 이상 분양 시 집회 소집 절차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때 최초 공용 관리 업무 및 업체를 인수인계해야 된다. 자, 준공시부터 쭉 사업 주체가 관리를 합니다. 관리하다가 직접 관리를 해도 상관없고 위탁 업체를 관리해서 해도 상관없고 그 모든 건 어찌됐건 분양자 관리거든요. 지금은 자, 분양자 관리를 하는데 51% 그러니까 구분 등기죠. 등기상 51%의 액션이 있으시면 이슈가 발생하면 무조건 어떻게 해요? 총회를 소집하여야 됩니다. 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구분 소유자 전체 소집 통지를 하죠. 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51%가 넘었고 이 집합건물법에 의해서 우리 지금 규약이나 이런 거 설정하고 해야 됩니다. 보여주세요. 라고 해서 반상회를 개최하죠. 자, 그렇게 하면 그 자리에 뭐 다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어떤 많이 참여를 하셔서 의결권이나 어떤 서면 동의를 통해서 관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아파트라고 따지면 입주자 대표이겠죠. 자, 그렇게 해서 관리단을 선출을 합니다. 관리단을 딱 선출을 하면 부분 소유자의 거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인해서 그쵸? 어떤 관리위원회를 구축하죠. 관리위원회를 구축하고 관리규약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그런 다음에 이때부터 일반적인 업무가 이제 한 2년 정도 관리 업무 계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분양자와의 계약에서 관리업체는 분양 시점부터가 아닙니다. 왜냐면 분양 시점부터 수익이 안 나잖아요. 왜냐면 입주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수익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 보면 수분양이 70% 혹은 80% 됐을 때부터 2년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맞죠. 관리업체가 죽어라 피똥 싸고 초반에 탁 만들어 놓으면 관리 이거 뭐예요? 관리단 입주자들이 들어와서 이 멧돼지 같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그걸 확 뺏어 먹으려고 하거든요. 이익 관련된 걸. 그렇죠? 그러면은 관리업체는 들어가서 관리할 이유가 전혀 없죠. 만약에 사업 주체가 분양자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분양이 언제 됐든 그냥 처음부터 전체 수익을 그냥 제공을 해준다 그러면 2년, 3년 가도 상관이 없어요. 처음부터. 하지만 이 사람들이 수익은 주지 않으면서 대부분 분양하시는 분들 양아치들 많거든요. 그쵸? 있어요. 전체는 아니지만 양아치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계획을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약사항을 항상 본인들이 전체의 위탁관리비를 다 주면 모를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전체 그 공실 부분에 대한 거는 한 6, 70%밖에 안 받아요. 저희 업체뿐만이 아니라 모든 웬만한 전국의 관리업체들이 공실인 경우에서는 거의 무료로 관리를 해준다고요. 6, 70%는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제 실제적인 지출 비용을 대납하는 거지 그 수익이 없어요. 관리 수익이. 그러면 거의 공짜로 관리를 해주는데 입주가자가 다 채워져야
합당하게 관리비를 받아야 우리가 그때부터 수익이 생기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때를 기다려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관리업체는. 그쵸? 근데 이걸 악용하는 분양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생과계로 되게 많습니다. 그냥 그런 부분들의 계약사항을 잘 따져서 서로 윈윈할 수 있게 계약을 체결하는 게 되게 좋아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게 돼서 공연관리 업무를 시작하면 이 관리규약, 우리가 요 전 시간에 표준관리규약 동의서 받고 있잖아요. 그 동의서 받은 내용으로 이 관련 세무서의 아파트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통장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아파트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면 일반적으로 세무서에서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처럼 비영리 고유번호증이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은행에 가셔가지고 은행에서 이제 관리비 통장, 장기수선 충금 통장, 그쵸? 이 두 개 정도의 통장을 바로 만드실 수 있어요. 요즘은 은행 가시면 통장을 안 만들어 드리잖아요. 그쵸? 하도 이제 보이스피싱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안 만들어 주니까 이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셔서 가져가시면 통장 발급이 좀 수월합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되시면 좋습니다. 자, 이 관리단 집행 절차를 볼게요. 관리단 집행 절차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부적법한 관리인이라도 추후 추인을 받는 관리단 집행은 적법하다. 부적법한 관리인이래요. 부적법한, 그러니까 가칭 관리단 이런 사람들이죠.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자꾸 이런 애들, 이 멧돼지 같은 새끼들 이러는데, 저도 이제 습성이 그렇게 이제 뭐 국어를 잘 배운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국어를 잘 배우지 않았다? 그냥 조금 나름 좀 말을 좀 험하게 하는 직종이나 좀 그 시절을 겪어서 좀 그러는 사람들을 좀 그렇게 약간 비하하죠. 굉장히 비하하는 짓이 하는데, 이 부적법한 관리인 뭐냐면 본인이 정식 관리단도 아니고 부정하게 관리인이 됐고, 혹은 적법하게 관리인인데 관리인으로 됐는데, 예를 들어 뭐 횡령이나 배임이나 뭐 사기나 이런 걸 쳐서 입주자들이 그 사람을 이제, 야 당신은 이제 그만둬 라고 해서 부적법한 관리인이 됐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추후에 자기에 대한 추인을 받는, 내가 좀 이렇게 내가 그런 사실이 없고 이런 부분을 조금 상세하게 뭐 반상회 때 얘기도 하고 새로이 어떤 추인을 받는 어떤 관리단 집회를 연다 라고 하면, 그거는 관리단 집회 소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대법원 판결문이 있죠. 자, 대법원 2011-6920, 이 정도는 그냥 외우고 계시면 되고요. 자, 보시면 관리인이 존재하는 경우부터 볼게요. 저쪽에 끝트리에 관리인이 존재하는 경우 제33조, 적법한 관리인이 집회를 소집 가능하고 부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관리인에게 집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도 나와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관리인 누구예요? 관리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주차 관리소장, 그쵸? 관리인이 소집 청구가 가능하대요. 자, 우리 몇 월 며칠 날, 자, 이 어떤 사람을 뭐 이렇게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한 반상회를 열겠습니다 라고 이 반상회를 소집할 수 있어요. 그쵸? 또는 관리인이 없거나 관리인이 만약에 소집을 안 한다고 하면 구분 소유자들이 반상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전체 5분의 1 이상이 서로 이렇게 합심해서 동의를 받아서, 야 우리 이렇게 반상회 한번 합시다 라고 해서 관리인에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관리인이 이 입주자들, 구분 소유자들의 집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많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건물의 입주자 대표회의나 그런 어떤 관리단 임원들이 내 말에 귀를 잘 기울여서 이렇게 들어주든가. 그래서 뭐 우리 이번에 뭐 반상회를 여는데 뭐 예를 반상회를 하고 싶은데 뭐 목적은 그래도 좀 저희가 조금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좀 이렇게 반상회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 혹은 이번에 뭐 공사업체가 뭐 2천만 원짜리 수주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 입주자들도 좀 자세히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관리인에게 반상회 한번 합시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관리인이 무시하는 거죠. 바빠요. 안 돼요.
혹은 왜 굳이 우리가 그런 것까지 반상회를 해야 되나요? 시간도 없는데. 이런 걸로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부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 전원이 소송 당사자가 돼서 법원에 투집 허가 신청을 하면 돼요. 자, 의정부 지방법원에 이번 2015 비합의 24에 판결이 나온 거죠. 이게 뭐냐면 표준관리규약에도 이미 내용이 있습니다. 표준관리규약에도 부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토집을 관리소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소송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소송이 오래 가지 않아요. 그냥 요청하면 법원에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거의 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왜? 한번 이런 판례도 있고 이미 표준관리규약이나 집합건물법에도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는 안 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관리인이 없다면, 만약에 사시는 건물에 관리인이 없어요. 관리인이. 우리 집에는 관리인이 없어. 그냥 관리업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관리를 해줘. 근데 관리인이 없다 보니까 좀 이렇게 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경우는 부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해서 집회를 개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동의는 부분 소유자의 의사만 명확하다면,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들이 그냥 뭐 문자, 팩스, 네이버 댓글로 이렇게 하는 거죠. 야, 우리가 입주자들 전원에게 문자나 팩스, 네이버, 뭐 카페 댓글로 이렇게 요청하는 거야. 우리가 관리인이 없잖아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없는데 이거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반상회 한번 합시다. 어때요?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네이버 카페 댓글로 그래요. 뭐 근데 그 들어온 사람들 201호가 그래요. 301호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호실일이 명확하게 찍혀있는 사람들 그래요 해서 전체 5분의 1 이상이 넘고 뭐 문자나 팩스 이런 걸로도 충분히 동의를 했다는 의사표시가 명확하다면 반상회 소집을 할 수 있는 거야. 구체적인 회의의 목적사항을 밝혔기 때문에, 그리고 5분의 1 이상이 동의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거죠. 모여서 어떻게 해요? 첫째로 해야 될 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이번에 처음 반상회 하니까 첫 반상회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관리인도 좀 뽑고요. 그리고 관리단 위원회도 좀 뽑고요. 그리고 관리업체가 너무 불성실한데 관리업체도 좀 자르고 변경합시다.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회 소집을 청구하는 경우는 똑같습니다.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청구하는 경우는 관리규약 개정, 공용부분 변경과 관련된 의안에 따라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고집을 해야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의결 및 요구는 무효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죠. 어떤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사람들이 이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서 반상회를 요청했어요. 반상회를 시켰어요. 이런 거죠. 이번에 우리 하자가 너무 심하니까 우리 하자보수에 관해서 좀 이렇게 좀 회의를 좀 합시다. 그리고 딱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하자보수로 그냥 처음에만 얘기하다가 결국은 관리인을 선출한다든가 공사업체를 선정한다든가 뭐 회의의 목적사항과 전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결을 하는 거야. 동의를 받고. 이런 부분은 무효라는 거예요.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거기 그 안건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 라는 건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판결문에 보면 이미 거기선 의결 및, 자, 구체적으로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해당 의안에 관한 의결 및 요구는 무효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